어, 지난 시간에 한번 이거를 했는데, 오늘도 새로운 사람 나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동안 이제 안 했던 걸 다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의 화두라고 했는데, 교법의 생활화, 대중화, 시대화를 실현하자. 그리고 이제 이런데도 교법은 이론상의 진리와 사막팔조 사은사유가 이런데도의 교법인데, 이거를 생활화하고 자기 생활 속에서 그 자기를 구현시키고 대중화하고 일반 사회로 확산하고, 그 다음에 모든 대중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대화하고, 그때 이제 시대에 맞게 하는 것을 우리 화두다. 이것이 우리 화두인데, 어떤 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이 시대에 우리 교법을 생활화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보자 이거죠. 핵심은 챙기는 마음의 실현. 챙기는 마음의 실현이라는 것이 우리 이런데도 교법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불교에서도 보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염 공부는요, 염 공부, 정념 공부인데 우리도 챙기는 마음의 실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했던 거지. 실천하는 참된 종교인이라야 온 인류의 바른 길잡이가 된다. 길잡이라는 건 길을 인도하는 사람인데, 전 인류가 앞으로 어느 곳으로 가야 할 것을 인도하는 사람은 참된 종교인인데, 어떤 종교에 실천을, 자기가 배운 교법을 실천하는 참된 종교인이라야 온 인류의 바른 길잡이가 된다. 어느 종교든지 자기가 배운 그 종교적 진리를 실천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 종교인을 따르게 되고, 실천을 하지 않고 그냥 원리만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따르지 않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법타원 김희연 종사님 이제 열반하셨죠. 이제 이 법타원 김희연 종사님은 우리 참 대산 종사님 밑에서 법을 아주 밝으셔. 법이 아주 밝아서 해석을 잘하고 해서, 예전에 정전대의 공부도 향타원님하고 같이 대산 종사한테 받들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 종로교단 교무님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교화를 크게, 처음에 종로교단 교무님이 아주 크게 읽으신 분이에요. 대종사님께서는 알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것을 빵점을 주셨다. 나는 알기라도 하는 것을 점수를 좀 줄 줄 아셨는데 빵점을 주셨어. 앞으로 세상은 실천하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 그 소리예요. 알기만 하고 대종사님은 그 0점이다. 실천하면 0점이다. 그렇게 했대요. 난 알으면 조금 한 20점이나 30점 줄 줄 알았는데 0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데도 교법을 그냥 알기는 잘 알아. 이게 나한테 설교를 많이 들으면 뭐 머리는 환해. 근데 그걸 실제 실천을 해야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알기만 하면 그거는 전혀 10점도 아니고 0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던데 이거를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대종사님이 이제 일기를 원기 그때가 몇 년이냐, 18년인가 17년인가 정확했는데, 그때 이제 그 일기장, 요새 말하는 상시일기장이에요. 일기장에 보면 지금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원본이 우리 사람에 뜨고 있는데, 그것을 서울에서 인쇄를 했어요. 그래갖고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강의를, 저기 어디요, 무슨 창신동 교당에서 처음으로 일기법을 강의를 하셨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날 마침 서울에 있는 교도들이 다 못 나왔어요. 그때 여기서 창신동 걸어가려면 막 1시간 이상 걸릴 거 아니에요. 버스 타면 금방 가는데 예?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못 나온 사람이 많으니까 그 못 나온 사람을 모아갖고 요 개동 이 부타운 놈 집에서 1박 2일 훈련을 했어요. 하룻밤 자고 그걸 다 가르치는데 1박 2일 훈련을 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 1박 2일 훈련은 거기가 처음일 거예요. 이 일기법 갖고 그냥 가르치는 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일기법을 1박 2일 훈련을 했다는 것이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 집에 돌아갔다. 그 글로 딱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소중했으면 그때 있는 그 이제 원불교를 처음으로 단 불법 연구 회원들이 일기법을 갖고 1박 2일 훈련을 해서 그걸 익히고 왔다 이렇게 했어요. 대정타님에서 상시일기장은 저승의 재판문서이다. 저승, 왜 그런 옛날 얘기가 있잖아. 저승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염라국에 가서 염라국의 사자가 딱 너는 지옥으로 가고 나는 천국으로 가고 이렇게 판결을 한다 이거예요. 응? 판결을 하는 것을 염라국에 가서 저승사자가 그렇게 하는 재판입니다. 이 재판문서다. 근데 저승에 갔을 때 내가 쓰던 상시일기장을 딱 들고 가면 나 이거 썼어 그러면 볼 것도 없이 그냥 통과. 통과했어요. 이거를 꾸준히 사실적으로만 적어 놓는다면 가짜로 적지 않고 그냥 남보기 좋으라고 가짜로 이렇게 집어넣지 않고 사실적으로만 적어 놓으면 염라국의 최참판의 문초는 틀릴지 모르나 거기가 만약 이름이 최참판 그 염라국 심판관의 최참판인데 그거는 틀린다 이거 뭐 잘못 내릴 오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식일기장은 틀림없다 이거예요. 제 스스로 기록은 틀림이 없을 것이 제 스스로 복이 얼마만큼 쌓였는지 죄가 얼마만큼 쌓였는지 미리미리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한평생 일기 공부에만 불식지공을 쌓아도 큰 공부 실력이 있다. 우리 정산동사님은 한평생 뭐만 해도 아, 일상생활만 해도 성불한다 그랬는데 우리 대정사님 한평생 일기 요것만 붙들고 있어도 이게 큰 실력을 얻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인데, 예? 이제 서울에서 처음에는 저 공릉동에서 하숙을 있다가 너무 집이 막 완전 판잣집이라서 요 청량리 와서 있다가 거기도 시내라 좋지를 않아서 저기 어디야 정릉골 왜 글로 들어갔는지 몰라요. 정릉골로 내가 이렇게 막 걸어가서 집을 알아보러 걸어가다 보니까 원불기 뭐 선교사라는 게 하나 딱 붙었더라고요. 너무나 반가웠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 시골에서 봤거든. 교무님 시골에서 봤는데, 그럼 원불교는 뭐 서울 와서 보지도 못하고, 대전서도 뭐 보지도 못하고, 시골에서만 봤는데, 여기 원불교라고 딱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찾아갔죠. 그랬더니 지금 교정원장 하신 관타원 이혜정 교무님이 거기 교무님으로 계시는데,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너무 반가워요. 아이고, 시골에서 보던 교무님이 여기도 있구나 하고서 너무 반가워서 그냥 열심히 다녔어요. 다니다가 보니까 상시일기장이란 게 하나 이렇게 그때 이렇게 기다렸어요. 이렇게 접어갖고 일기장이 있어. 그걸 갖고 와서 뭐 써봤는데 다른 거는 뭐 계문 체크하고 뭐 딴 거 없어요. 계문 체크 있고 뭐 다른 거 뭐 있는지 모르는데 유문염이란 게 있어. 그거 있고 또 뭐가 있는 거 막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유무념을 해봤단 말이야. 하자 말자 이렇게 했더니 며칠을 하니까 이상해. 이거 뭐 이상한 거 있네. 뭐가 이게 기운이 팍팍 들어오고 뭐 이게 자꾸 하지 말자를 갖다가 이렇게 유념무념 했더니 뭐가 이상하네. 그래요. 그런 감이 있어요. 그런데 100일 기도를 한대 그래서 나도 여기 가까우니까 걸으면 한 10분이면 15분이면 가니까 이 100일 기도 나와도 되냐고 나와도 된다고. 그다음 하루도 안 빠지고 쭉막 100일 나갔더니 100일 기도를 하니까 기운이 이상한 거예요. 뭐가 느끼지 못한 기운이 팍 이렇게 오더라니까. 이게 기운이 와. 뭐 이상한 게 있다. 그랬는데 이제 그 교우님이 여기는 청년들이 없으니까 원남교당으로 가라 해갖고 부교무가 나를 인도해서 원남교당을 들어가서 이게 원남교당 다니기 대학교 3학년 때예요. 근데 그때부터 상시일기를 썼는데 지금까지 쓰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요, 그럼 내가. 그때가 3학년이니까 22살. 22살 지금이니까 55년을 썼단 말이야. 근데 맨날 쓴 게 아니라 쓰다가 또 어떤 때는 하루도 빼먹고 막 잘 그래요. 나도 뭐 바쁘면 막 빼먹어. 근데 또 빼먹었구나. 또 시작하고. 좌우간 빼먹었다 시작하고 빼먹었다 시작하지만 끊이질 않았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열심히 지금 이제 일기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이제 이제 죽으면 이제 염라대왕 앞에 가면 일기장을 내가 들고 이제 상기일기장 나 이렇게 썼는데 뭐 심판할 것도 없다 이렇게 해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일기를 좀 써라. 일기를 일기 써야 돼. 아니 여기 말했네. 안 돼? 써요. 또 무슨 일기? 상시일기를 써야 돼. 정기일기도 써야 되는데 상시일기가 대종사님 상시일기가 더 핵심이요. 정기일기보다 상시일기요. 유념, 무념, 그다음에 뭐 있어요? 해수, 해시, 남한테 준 거, 그럼 다 적어요. 그럼 뭐 얻어먹은 거, 교당 가서 얻어먹은 거 다 적어 난. 이게 누가 다 오늘은 내 지금 얻어먹고 왔어. 4만 원짜리 얻어먹었으니까 이렇게 어쩌잖아요. 근데 또 자기가 뭐를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했으니까 내가 또 의견도 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걸 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상시일기를 꼭 써라. 그럼 요번에 어떻게 해요? 우리 여기서 하는 저기요. 새삼 심전개발 지도사 교육. 또 이제 수요선방에서도 그 이름을 뭐라고 새마음 새삼 뭐 새생활 선방 거기 다 일기장 나눠줄 거예요. 그 좀 간략하게 해서 나눠주면은 그거를 그냥 8주용으로 그걸 한번 다 매일 쓰게 한다. 그래서 이제 쓰는 걸 이제 검사를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보자. 챙기다란 말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필요한 물건을 찾아서 갖추어 놓거나 무엇을 빠뜨리지 않았나 살피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나갈 때는 여행을 갈 때는 이렇게 여행 가서 필요한 거 뭐 빠진 거 없나 쫙 보고 이렇게 하고 이제 가방을 딱 이게 안 빠졌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다가 뭘 하나 칫솔이라도 하나 빼놓으면 이것도 칫솔 사러 가야죠.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챙기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나갈 때 꼭 스마트폰을 챙겼는가 또 뭐를 챙겨요? 키. 나는 자꾸 키를 안 갖고 요새는 이제 잘 챙겨서 잘 갖고 나가요. 안 갖는 거. 뭐 이렇게 하고 혈압약을 챙겨야 돼. 혈압약을 꼭 챙겨야 돼요. 이렇게 챙겨갖고 가는 것을 챙기다라고 하는데, 말이 이 챙기다란 말은 우리 일상적으로 그냥 많이 쓰는 말이에요. 만약 대종사님께서 이 챙기다는 속에 대자대비한 법력을 집어해서 누구든지 이것만 먹으면 낫는 거예요. 이것만 먹으면 낫게 만들어 놨어요. 보통 말인데, 거기다 대자대비한 법력을 넣어갖고, 이 챙기는 약, 챙기다만 먹으면 그냥 만병이 다 낫는다니까.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챙기는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준모는 뭐를 잘 챙겨요? 응. 수요일 날 되면 법 배우는 걸 잘 챙기지. 안 빠지게 챙겨요. 그냥 딴 데 갈 거 있어도, 거기 약속 있어도 안 하고 그냥 여기 딱 오잖아. 그걸 챙긴단 말이에요. 그런 걸 챙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뭐를 챙겨요? 아침 먹는 것도 챙기고, 점심 먹는 것도 챙기고. 근데, 비타, 비타500도 먹어요. 비타500도 먹는데, 밥도 챙겨 먹어야지. 먹었다, 안 먹었다, 걸었다, 안 먹었다 하면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건강에 안 좋아서 꼭 그것도 챙겨 먹고, 저녁 염불하는 것도 챙기고, 이런 걸 다 챙기는데, 병원에 가서 하는 거는 약을 챙겨 먹어요. 약을 빠뜨리지 않고 챙겨 먹으면 낫게 돼 있어요. 근데 가다 중간에 한내 빼먹고 하면 이게 안 나서요. 이상을 꼭 챙겨 먹으면 이게 잘 낫게 돼 있어요. 병이란 거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챙기다 보자. 뭐를 챙기느냐? 교법 실천을 챙기란 말이에요. 이런 데도의 교법 실천을 챙기란 말이죠. 어떻게 챙겨요? 일상적인 구조를 챙기면 그 교법이 대충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일상적인 교법을 어떻게 챙기냐? 경계를 대할 때마다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뭐라고 되죠? 대조란 거 이게 어떻게 되죠? 예? 열한함이 있을 때 열한을 있을 때 어떻게 되죠? 멈춰. 열한을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렇게 대조를 해야죠. 멈춰서 멈추기만 하는 게 아니라 멈춰갖고 내 마음에 경계에 동했는가 안 동했는가 그렇게 챙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꼬박꼬박 해야 돼. 그러니까 약을 꼬박꼬박 먹는 것처럼 이것도 꼬박꼬박 그대로 해야 되는데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요란나 안 냈나 해. 그런데 아니 기분이 나쁠 때는 뭐 요란한 것까지 뭐 챙길 것도 없어. 그냥 기분 다 내버리는 거야. 그렇죠. 어, 기분 좋을 때는 멈춰 챙기잖아. 근데 기분 나쁠 때는 어때요? 그런 게 뭐, 아니, 멈추고, 뭐, 멈추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막 내버리죠. 응?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인 것 같아요. 아이, 참. 그런데 그게 안 챙겨. 심지어 열하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어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어리석음. 뭐 어떤 게 어리석인지 알아야죠. 신분의성의 취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과연 내가 경계를 만나서 신을 더 세우고 군의 성을 세웠는가. 불신탕을 나를 없앴는가. 감사함을 했는가 못했는가. 공익, 이거 9가지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등이요. 아니, 감사생활 하나만, 나는 옛날에는 감사생활을 별로 그렇게 챙기지 않, 사막만 챙기지 감사생활 안 챙기다가 하도 교당에서 감사생활 해도 아이, 뭐, 나도 한번 챙겨보자. 그래가지고 챙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뭐, 감사생활 뭐 그 정도야 보통이지 누가 원망생활을 언제 하냐 이런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 감사생활을 챙기니까요. 마음속에 원망의 그림자도 없이 딱 없애려니까 이게 어렵더라니까요. 무슨 일이 있으면 좀 누가 나한테 잘못돼 억울한 일이 있어. 그러면 겉은 머리는 뭐 감사하지 뭐지 속은 이 억울하단 말이에요. 안 억울해요? 누가 지금 나 이렇게 좀 칭찬하기 기분이 좋지만 누가 너 이렇게 왜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하면 억울하잖아. 응? 너 왜 법에 잘 빠지냐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나갔는데 왜 빠진다 왜 이거 억울하잖아. 그러면 이게 약간 억울한 마음이 있어갖고 원망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예? 저도 그렇죠. 근데 그거를 참 챙기는 건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계, 어떠한 말을 듣더라도 마음속에 참 원망하고 싫어하고 뭐 남 탓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싹 이렇게 진공이 될 때까지 챙기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챙기란 말이에요. 일단 원망생 감사를 돌리자는 것은 그렇게 만들자는 진공이 되자는 거예요. 진공. 진공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름이 뭐지? 여기 박세훈. 예? 박세훈은 거의 처음 들어가니까 이제 제일 아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좀 윗사람들이 좀 듣기 싫은 말 해요, 안 해요? 하나. 그랬을 때, 방금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때요? 어때요? 사실적으로. 안 좋죠. 안 좋은 게, 안 좋기만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약간 뭐 이게 불평이 좀 나와. 어? 뭐 그런 거 갖고 뭐 하냐 나 뭐 잘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게 나오 그게 원망심이야. 근데 여기 왜 나오냐 그걸 없애자는 거야. 아 그런 말 들어도 그냥 탁 멈춰서 진공을 만들 진공 허공을 만들자 이거야. 그러면 사람이 이게 야단쳐 보면 딱 보이잖아요. 저게 속으로 뭐 하는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안 그런 것 같아도 여기도 속으로 교훈이 뭐라 그러면 속이 어때요? 진공이요? 안 그렇게 뭐 여기서 있다가 호주 많이 보여요. 교훈이 뭐라고 하면은 진공이 안 되는 걸 보인다니까. 그런데 진공을 만들면 달리게 보는 거예요. 사람이. 윗사람이 쟤는 뭐라고 했는데 딱 멈춰서 자기 진공을 만드는 거. 그러면 쟤는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요 보통 사람은 다 안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챙기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챙겨지니까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상식용주의상을 붙은 거예요. 상식용주의상을 갖게 챙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를 나가 시합을 하려면, 실전을 하려면, 일상생활 구조는 실전이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달리기도 연습하고, 축구 드리블도, 뭐, 골 넣는 것도 고 축구는 막 각각 기본기를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막 시합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용주의상은 그 하나하나의 기술을 실전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월드컵 나갔는데 훈련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다가 가면 그게 되겠어요? 훈련을 해야지 가서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서 실제 훈련을 해. 예, 상식용주의상을 했고 이 상식용주의상을 잘하도록 만든 게 교당내용주의상. 교당내용주의상을 해야 상식용주의상이 돼요. 근데 이 상식용주의상, 교당내용주의상이 잘하는가를 조사하는 게 1급.
일기를 안 쓰면 상식인주의상, 교당량주의상이 안 되고, 이걸 안 되면 일상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를 쓰는 게 제일 마지막이에요. 일기를 써요. 조사한단 말이에요. 살펴본단 말이에요.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살펴본다. 요게 우리 교법의 구조로 돼 있다. 우리 교법의 이 시스템으로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당량주의상을 한번 들어봐요. 내중 강의를 들어봐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 그 우리 경산 그 상사님이 거기에 중도훈련 원장님을 하셨어요. 응? 원장님 하셔서 나를 보고 내려와서 이제 교문들한테 교당대학 위상을 좀 강의를 하래요. 그래서 1시간씩 10번을 했어요. 그 훈련에 그때 10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 교무들한테 상시훈련 다 했어요. 그때 뭐 장사님도 오셔갖고 듣고 그때는 이제 아마 정년 퇴임했을 건데 장사님 그때는 퇴임 안 하셨어요. 왜냐면 경산 상사님이 거기 아직 조정장도 되기 전이니까 그랬어요. 그래갖고 교문이랑 전부 한번 된 내가 다 했어요. 그래서 1시간짜리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한 거를 내가 해주려고 그래요. 여기서 안 했을 때 한 번 더. 응?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요번에 선방에 듣자. 일기를 쓰면 왜 좋으냐 하면 나와의 약속을 지키면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있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 이 생각에 일기를 쓰고 유무념을 대조하면 내가 나 자신을 믿게 된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것은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믿어요. 근데 내가 나를 불신해. 어떻게 하면 불신해? 어? 덕선. 내가 나를 어떻게 하면 불신해? 어? 본인하고 약속해 놓은 거 내가 하자고 해놓고 안 한 거예요. 하자고 해놓은 게 뭐예요? 유무념 대조 아니에요. 유무념 대조 하자고 해놓고 안 지키면 불신이 생겨요. 근데 어떻게 안 지켜? 일기를 안 쓰면 유무념 대조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일기를 쓰다 보면 유무념 대조를 계속 체크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난 맨날 콩 갖고 체크를 하는데 이게 많이 빠져. 일주일에 한 3일은 빠져 또. 그러다 또 이거 또 하다가 하다 하는데 그래도 나는 이제 끝까지는 하긴 해요. 그러 하면은 이게 내가 하던 것을 보면 이렇게 그래도 유념이 무념보다 많구나 이렇게 믿음이 생긴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여기 회원. 응? 이 세상에 가장 즐거운 게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불신하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딴 사람이 나를 안 믿더라도 나는 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딴 사람이 준모를 다 버려도 준모는 준모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 자기가 자기를 버리면 어디 마지막이지. 딴 사람은 버려도 준모를 다른 사람들이 못들 사람을 하더라도 나는 나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도 참 우리 교단에서 이제 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다는 그런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 비난을 해요. 그럼 자기도 보면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낭망을 해갖고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버리려고 그래. 그럼 대산종사님 뭐냐? 너는 너를 아무리 그래도 너는 너를 버리지 마라. 그거의 답이요. 너는 너를 버리지 마라. 다른 사람이 비난하고 네가 징계를 받고 벌을 받더라도 너는 너를 버리지 마라. 내가 못 쓸 사람이다. 아니 나는 이제 다시 하면 된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지. 나는 못 쓸 사람이다. 이렇게 버리지 말라. 세상에 가장 나쁜 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비관하고 자기가 자기를 버려버리는 거야. 나는 안 될 사람이야. 나는 희망이 없어. 이 세상에 가장 나쁜 게 그거예요. 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안 줬어요. 우울증이라는 거는 자기가 자기를 버리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백원서 맨날 떨어졌죠. 뭐 수주 그동안에 응? 떨어졌다 요새 붙었어요? 이제 작년까지 응. 이제 한 번 됐고요. 응. 올해 이제 4월달부터 다시 시작. 그러니까 여기 나왔구나. 작년에도 떨어졌다가 계속 나오니까 한번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면 되는 수가 있어. 예? 그리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자꾸 떨어져도, 나는 안 될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가 자기를
여기 신님을 갖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기에 내 마음을 그대로 기재하다 보면 감정이 해소가 된다. 아이고, 이제 속상한 걸 갖다 일기에다 막 써. 아이, 일기에 속상했다. 쓰면 그냥 감정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일기에, 누가 그렇게 하고 내가 엄청 속상했다. 그냥 그걸 있는 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속상했던 건 속상해서 쓰는 거예요. 원망이 나왔다고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속일 건 나왔는데 뭐 거짓말 할 거 없잖아. 나는 원망을 좀 했다. 막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속이 좀 풀려. 어? 그렇죠. 풀리고 해소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비추어준 거울이요, 내 수행 척도에요, 공부의 성장 확장이요, 참회의 서원 다짐이요, 은혜의 감사 마음이 커지는 발견이다. 이게 내 마음 작용이 이력서라 이렇게 했어요.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 상황과 계문의 범과를 반성한다. 그러니까 일기의 최고는 뭐냐면 반성을 해야 돼요. 계문을 범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계문을 범할 때는 어떤 걸 계문 범하는 걸로 해? 한번 어떻게, 뭐라고 가르쳐야 돼? 원망심을 얻는 데는 어떻게 하면 원망심을, 원망심은 계문은 없지만 탐심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계문을 범해? 어떻게 하면 계문을 범할? 응. 범한 걸 갖고 안 범한 걸 적는 거예요. 계문이 한번 딱 일어났어요. 그럼 이게 적는 거예요? 원래 표시를 해요. 응? 여기 덕선. 계문이 나태심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걸 나 계문했다 이렇게 적는 거 어떻게 할까? 계문을 체크를 할게. 우리 정산종사님은 3번 연속 일어나면 계문. 한 번 일어나면 일어났네 하고 정신 차려서 참어. 참을래도 한 번 더 일어나잖아요. 원래 한 번 일어난 거야. 참어도 탁 일어나는 거야. 또 일어났네 하고 그 다음에 막 마지막 힘줘 참으면 3번째 안 일어나. 계문 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아는 거래요. 그렇죠. 사람이 그러면 한 번만 일어나면 계문보했다고 하면 뭐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다 계문보했다 그래요. 원망심이 일어나도 일어났구나. 이러면 안 되지. 근데 또 일어나. 그럼 2번째 일어난 이 2번 일어났네 하고 확 참 3번째 안 일어나면 성공하면 이제 계문 범하지 않았다 하라 이거예요. 그거 괜찮잖아요. 응? 한 번 일어나면 다 계문 체크하면 너무 그 힘들잖아. 우연히 막 일어나도. 그래서 해교 알겠어요? 아, 그래도 그동안 좀 개문 일어나도, 근데 개문 보이는데 하지 말고, 3번 아니라 2번에서 딱 멈춰버리면 된다. 이게 아주 희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그게 개문 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죄복을 결단한다. 죄복을 결단이 되어서 은혜를. 그러니까 내가 심신작용을 옳은 일을 했으면 복이 오고 그런 일을 했으면 죄가 되잖아요. 그거를 내가 옳은 일을 했냐 그런 일을 했냐 정이냐 불이냐를 해갖고 죄복을 결단하고 그것이 옳은 일이 이롭게 게 되고 그런 일은 해로운 게 되고를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 이게 왜 이로운 게 되냐, 내가 그런 일을 했는데 이게 왜 해로운 것이 되냐를 판단을 해보란 말이죠. 옳은 일을 하면 이렇게 이렇고, 그런 일을 하면 저렇게 이렇다 하는 것이 머릿속에 인과가 나타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취사의 능력이, 옳은 일을 하면 이롭다는 게 확신이 있으면 취사의 능력이 생기고, 그런 일이 해롭다는 걸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을 안 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2예를 밝혀서 일기를 쓰면 취사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취사 능력이 커져. 그래서 정기일기는 더라. 근데 요번에는 어떻게 돼? 일주일에 한 번만 쓰겠어. 7번 쓰라면 아무도 안 써. 아무도 안 써. 누가 일주일에 맨날 일기 쓴다라고. 나도 안 되더라. 일주일에 한 번 쓰면 그래도 해볼 만하다. 그래서 요 일기장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쓰게 한다. 이렇게 해서 전부 걷어갖고 우리 교무님한테 내면 교무님이 이 감정을 딱딱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상시응용주의상 1조가 있어요.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것이 유념. 이것이 유념이에요.
이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취할 것이고 이게 유념인데 이거를 가지고 단련을 하면 일상성 구조가 딱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무념이에요. 이게 취사는 주의심. 취사는, 요거 줄이면 취사는 주의심이에요. 어떤 일을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잊지 아니하고 경우에 따라 잊지 않고 취사는 주의심. 그것이 유념 공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념 공부를 통해서 일상생활법을 챙기는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응용이란 무엇이냐? 응용하는데 천만경계를 응해서 육근을 눈, 코, 입, 귀, 몸, 마음을 작용하는데 모든 일을 대행해서 육근을 사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취할 것이요. 요것이 우리가 유무념으로 하는데, 예? 그래서 어떻게 예?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취하려면 1단계를 어떻게 되냐? 일단 멈추어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한다. 이게 온전을 만들어내. 일단 멈춰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생각을 궁굴려 바른 판단을 얻는다. 생각을 궁굴린다는 것은 깊이 깊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보통은 습관적으로 그냥 나가요. 반응이. 어떤 경계가 오면 내 마음이 습관적으로 그동안 했던 걸로 습관적으로 탁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신경질을 잘 내는 사람은 그냥 오면 딱 신경질을 내버려요. 그냥 습관. 일단 멈추어서 뭐를 해요? 정력을 쌓고 부동심을 만들어. 일단 멈추어서 마음을 딱 부동시켜버리는 거예요. 합니까? 세 번까지는 괜찮아요. 동했죠? 동했. 부동하고 또 두 번 떠서 부동하고 세 번째는 딱 성공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세 번째 성공해서 부동심을 만든다 이거예요. 온전한 정신은 무엇으로서 이루어져요? 부동심에서 이루어져요. 경계에 부동하는 거예요. 경계가 와도 그게 습관적으로 마음, 감정이 나가는 게 아니라 딱 멈춰서, 부동해갖고 딱 멈춰서 온전한 생각으로 왜 저런 일이 있느냐?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고 감정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판별을 하는 것이 생각을 궁굴리는 거예요. 감정이 나서 막, 궁굴리는 온전한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유념이 아니에요. 딱 감정을 멈추고 부동심을 만들어서 온전한 정신, 일심, 이 상태에서 생각을 궁굴려 갖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왜 그런 게 있느냐 하고 생각하면 뭐가 생겨요? 보이지 않는 면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가는 마음은 보이는 것만 보는데 습관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면이 보인다. 그러니까 진리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딱 부동해 갖고 왜 저런 일이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이래서 이랬고 이래서 이랬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면이 다 그냥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서 진리의 눈을 뜨자는 거예요. 생각을 굴리자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생각해도 생각을 궁굴려도 때는 늦지 않았다.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았다. 그렇게 좌선 상사님이 아주 명언이죠.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늦지 않다. 그 다음에 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렇게 급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멈춰서 부동심을 만들고 멈춰서 이렇게 해란 말이에요. 내가